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까지 휴가 일정으로 인해서 월요일은 영상 제작이 힘들 듯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소식은 금요일장에서 연준의 긴축 우려를 소화를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과 국채 금리 급등은요,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채 금리는요, 3.9까지 터치를 하고 다시금 3.8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이전 고점을 일단은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현재 상승세가 정말 매섭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에 다시 주의를 해야겠고 예상 외로 강력한 1월 미국의 고용과 물가 수치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 금요일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 정복을 위해 금리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경착륙, 즉 하이랜딩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에 따라 주식 시장도 큰 폭의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또다시 공포감을 조성을 하고 있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증시의 상승으로 인한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더불어 골드만삭스마저도요, 올해 3월과 5월, 6월에 금리를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인상을 함으로써 기준 금리를 5% 이상까지 높일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6월 달까지 3번의 증시의 충격이 있겠지만 그간 길었던 긴축은 이제는 3번밖에 남지를 않으면서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볼 수 있겠네요. 3대 지수 다우 지수만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장 중반부까지 변동성이 정말 컸었고, 단지 이제 2번의 충격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하락을 경험한 저희로서는요, 조금만 하락을 하여도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멘탈은 강해지셨으리라 생각되고 있고, 빅스 지수도 그 마음을 아는지 장중에 상승을 하였지만 재차 하락으로 전환을 하였네요. 일단은 앞선 내용이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을 해야지만 월요일장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EV 섹터주도 함께 살펴볼까요? 리비아는 마이너스 2.22%, 테슬라는 플러스 3.1%, 루시드는 플러스 2.82%가 상승을 하면서 EV 섹터주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에서 포지션 축소를 하였다는 소식인데요. 3분기에 무려 73%의 비중을 줄였고 89,271 쉐어를 매각을 하면서 24만 1,136 쉐어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자 거래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2월 15일 거래에서 18.98불로 2,331 쉐어를 매도를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리콜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거 이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듯이 보기 좋게 상승을 하였고요. 일론 머스크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멕시코의 팩토리 발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언급을 하였었고, 외무장관은요, 테슬라를 언급을 하면서 곧 우리는 우선순위에 가까운 회사가 멕시코를 선택하여 입지를 강화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 인수 입찰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과 3월 달에 있을
인베스터 데이 등 수많은 호재성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37%가 하락을 하면서 10.89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목요일장에서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금요일장은 나스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었는데요. RSI에서 쌍봉이 나오기를 바랬었지만 PPI의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재차 반등을 시도를 하려는 루시드이겠고요. 오더 플로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혼조세와 함께 정신없이 진행이 되었었고 장 후반부부터 뒷심을 발휘를 하면서 상승 마감이 되었네요. 한 주 동안 8.97%, 한 달 동안 35.78%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2월 22일에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있겠는데요. 시킹 알파에서 루시드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4분기에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일단은 시작을 하였고요. 처음부터 안 좋네요. 이는 딜리버리 그로스와 마진 퍼포먼스, 그리고 회사의 현금 소진율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실적은 항상 이것이 거의 전부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요. 2023년 가이던스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네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4분기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프로덕션과 딜리버리에서 일단은 시장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는 수익성이 없는 단계이면서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 2280대 차량을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램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앞으로 분기별 많은 생산량을 달성할 것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었고요.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1400대의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면서 생산 대수 대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하지만 다른 EV 제조업체도 비슷한 단계에 있을 때요,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22년 여러 번 생산량 하향 조정을 하면서 12,000대에서 6, 7,000대로 하향 조정을 하였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정말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시장 악화와 함께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3분기에 보여주었던 생산량 증가는 4분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7,000대 이상이라는 목표를 이루어냈고요. 딜리버리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베어스 워크샵에서 보았듯이 주차장에 차량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이제 사우디로 향한다는 기사 내용도 있었지만요. 확실한 것은 해외 배송이 된다라는 것이겠고, 결코 재고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량이 한 번에 딜리버리가 된다면 그 분기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그 시기가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미지수이지만요. 1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출은 274밀리언 달러로 보고 있고, 이는 41% 증가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생산된 모든 차량이 순차적으로 딜리버리가 이루어졌더라면 60% 이상 증가를 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결국엔 가장 중요시되는 딜리버리로 인한 매출적인 상황을 걱정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현재는 에어라는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트림으로 나뉘면서 차량의 차별화를 두었고요. 가격이 비싼 차량부터 가격대를 점점 낮추었지만 사파이어 모델을 선보이면서 전 세계를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 사파이어 모델이 판매가 되면서 판매량을 늘린다는 것보다는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량 판매가 되어야지 매출이 증가를 할 것 아닌가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수익성이 없는 루시드에 투자를 하면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2년 최악의 성적으로 흑자 전환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투자자 여러분들은 루시드의 당장의 수익성이 아닌 미래의 성공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5년 새 모델이 출시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루시드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요, 2025년보다 약간은 더 미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저가형 차량은 무조건 나와 주어야 하는 시기인데요. 테슬라 모델 3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그야말로 투더문을 향해서 갔었습니다. 루시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5만 불 저가형 모델 생산을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시 되는 것이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여부인데요. 루시드 측에서 지난 분기 차량 가격 인하를 하였고요.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7,500불 할인 혜택을 주면서 예약자 이탈을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총 마진은 마이너스 200%로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운영 비용 또한 매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는지 느리게 증가하는지도 중요시 봐야 할 상황이겠고요. 운영 비용이 수익보다 느리게 증가를 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겠지만 서비스 센터 확장과 사우디 공장 증설 등으로 현금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성장성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영업 마진은 강하게 압박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대조표 이야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번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 상세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4분기에 발표가 된 600밀리언 달러의 프로그램도 현금 포지션에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만큼 루시드 주식수는 계속 증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가 희석이라는 투자자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인데요. 루시드를 처음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감수를 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추가 자금 조달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마다 이제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기보다는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과 향후 빅테크 기업으로 발전을 하는 계기라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또 봐야 할 사항은요, 다음 모델인 그래비티 SUV인데요. 2023년 언제부터 예약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실물 모델이 언제쯤 공개가 될지는 미정이지만, 간간히 소식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이번 2월 23일에 공개가 될지 모른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비티 실물이 빨리 공개가 되어야 루시드 그룹에 대한 이목이 다시 집중이 될 것이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인수권에서도 한마디 하였는데요. 루머로 인한 폭발적인 주가 상승 이후 이제는 흥분 상태에서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는 일부 반환을 하였고 10불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13F 공시에서 보았듯이 상당수 많은 수량을 모으면서 지분 증가를 보여주었고요. 루시드 모델로만 보자면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없고 4분기가 3분기보다 강해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즉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현금을 소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 보자면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크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애리조나 공장, 사우디 공장, 그리고 대량 생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루시드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지표들은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따져보면 됩니다. 그 전에는 차량 생산이 되지 않고서는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야 답 안 나오고요. 그래서 루시드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AMP1과 AMP2 공장 가동과 루시드 에어 라인업인 퓨어, 사파이어, 그래비티, 포뮬러 E 모터와 파나소닉 배터리 계약 체결권도 있었고요. 미국 국방부와 배터리 개발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PIF의 10만 대 예약 선주문권, 2022년 총 생산량은 7,180대로서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딜리버리는 3분기에 1,398대에서 4분기에 1,932대로 다소 증가는 했지만 주춤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호재성이 많았는데 주가에는 영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2023년 가이던스에 총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매출로 인한 어닝 미스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2.0.52 버전의 OTA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예약 충전과 범위 개선, 액세스 및 프로필 개선, USB 개선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루시드 그룹의 성장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점차 단단해지고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다시 찾아오겠지만 투자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면서 같이 잘 버텨봅시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